우리는 그동안 가족이나 친구, 주변인으로부터 배려나 희생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덮여있던 그 기이하고도 정교한 심리적 감옥의 설계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이 당신의 자유의지를 올가매기 위해 설치해둔 15가지의 교활한 덫을 하나하나 해체해 나가는 작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뿌연 안개가 걷히면서 당신의 팔다리에 묶여있던 얇은 낚싯줄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날카로운 진실의 가위로 그 줄들을 끊어내는 짜릿한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그들의 가면을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감정의 고리대금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내가 딱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고 죄스러운 기분에 휩싸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이 설계한 덫에 발을 들여놓은 셈입니다. 이들은 마치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막대한 빚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얼마나 갈아 넣었는데 라거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어? 라는 식의 비련의 대사를 읊으며 당신의 연민과 양심을 볼모로 잡고 흔드는 것이 특징이죠. 문제는 이들이 원하는 것이 당신의 진심 어린 사과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그 미안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그들의 부당한 요구조차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완벽한 굴복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신호는 소리 없는 감옥, 즉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숙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갑자기 입을 굳게 다물고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며 당신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흐르는 정적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당신을 투명 인간 취급함으로써 당신의 존재 가치 자체를 말살하려는 가장 잔인하고도 폭력적인 심리적 고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안감에 못 이겨 제발 말 좀 해봐, 내가 다 잘못했어 라며 애원하고 매달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신이 바닥까지 기어들어가야 비로소 못 이기는 척 침묵을 깨는데, 이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흥미롭게도 반사적 항복 선언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폐가 될까봐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 미안해요를 연발하는 행동은 겉보기엔 겸손해 보일지 몰라도 심층 심리학적으로는 상대방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리 바닥에 엎드리는 고도의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도한 저자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아니야, 괜찮아 라는 위로를 하게 만들어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나 반대로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관계의 권력 구조를 기울어지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죠. 네 번째는 독이 발린 사탕이라 불리는 은근한 비꼬기 기술입니다. 와, 오늘 화장하니까 딴 사람 같네? 평소에도 좀 이러고 다니지 라거나 너 치고는 꽤 잘했다라는 식의 말들은 칭찬이라는 달콤한 껍질 속에 당신의 자존감을 난도질하는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교묘한 화법은 듣는 순간에는 반박하기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불쾌감이 가슴에 남게 되며 결국 당신은 그들의 진정한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검열하고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게 되는 인정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악명 높은 기억 해킹, 즉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당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함으로써 당신의 인지 능력을 파괴하는 아주 지능적인 범죄 행위와도 같습니다. 네가 너무 예민해서 과대망상하는 거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난 적이 없어. 네 기억이 잘못된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주입당하다 보면 피해자는 결국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되고 가해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대화의 불도저 유형입니다. 당신이 입을 떼기가 무섭게 4.8초도 안 되어 말을 끊고 치고 들어와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단순히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이 곧 법이고 너의 생각은 들을 가치조차 없다는 오만함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지배 욕구의 발현입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당신은 점차 무기력 학습에 빠져 입을 다물게 되고 상대방은 이를 동의로 착각하여 더욱더 기고만장해지는데, 이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훈시이자 총각적 폭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비극의 여주인공을 자처하는 순교자 코스프레입니다. 나 하나만 희생하면 우리 가족이 평화롭겠지. 내 팔자가 그렇지 뭐라며 한숨을 푹푹 내쉬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고통을 무대 위의 솜처럼 전시하여 타인의 관심을 구걸하고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연기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묵묵히 이루어지지만 이들의 희생은 반드시 관객을 필요로 하고 그 대가로 칭찬이나 보상을 바란다는 점에서 이는 사랑이 아니라 타인의 에너지를 착취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나르시시즘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설탕 과다 복용이라 불리는 러브바밍 전략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전생의 연인을 만난 것처럼 과도한 선물과 찬사를 쏟아붓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감정적으로 무장해제시켜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덫을 놓고 있는 사냥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달콤함에 중독되어 당신이 경계심을 푸는 순간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하여 당신을 조종하려 들 것이며 당신은 그 초반에 황홀했던 기억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비참한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조언을 가장한 저격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라는 서두로 시작되는 말들은 대개 당신의 성장과는 무관하며 당신의 약점을 들춰내고 자존감을 깎아내려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공격일 뿐입니다. 건강한 조언은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이들의 독설은 당신을 작고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 그들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려는 족쇄와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농담이라는 이름의 흉기입니다. 면전에서 모욕적인 말을 던져놓고 상대방이 정색하면 아니, 농담도 구분 못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수법은 가학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드러내는 징후입니다. 유머는 함께 웃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수치심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언어폭력이자 인격살인에 가까운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번째는 애정 자판기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만 찔끔찔끔 애정을 보여주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즉시 냉담하게 대하는 조건부 관계는 당신을 정서적 기아 상태로 만들어 그들의 작은 친절에도 감지덕지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의 일종입니다. 이는 마치 도박 중독자가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것처럼 당신의 뇌 구조를 바꿔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조련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계산된 무능력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집안일이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하잖아. 꼼꼼한 내가 하는 게 훨씬 낫지라며 칭찬을 가장해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은 게으름이 아니라 당신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 전술입니다. 이들은 순진한 척, 서툰 척 연기하면서 귀찮고 힘든 일은 모조리 당신에게 미루고 자신은 편안하게 그 과실만을 향유하려는 기생충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3번째는 가짜 바쁨의 권력화입니다. 연락을 해도 몇 시간 뒤에나 답장이 오고 만남 약속을 잡으려 해도 항상 바쁜 척을 하며 당신을 대기 상태로 만드는 것은 내 시간은 내 시간보다 훨씬 귀중해 라는 우월감을 과시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적인 연출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없는 시간도 쪼개서 만드는 법이지만 이들은 당신을 자신의 스케줄 빈칸을 채우는 예비 부품 정도로 여기며 당신의 애타는 마음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4번째는 감정의 지뢰밭을 만드는 과잉 반응입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나 문제에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불같이 화를 내거나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은 그 혼란을 틈타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상황을 조작하는 데 능숙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자신의 감정은 억누른 채 그들의 비위만을 맞추는 감정의 하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번째는 기억의 장부를 들이미는 행위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베풀었던 작은 호의조차 잊지 않고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그때 도와줬는데 이 정도도 못해줘 라며 빚 독촉하듯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호의가 아니라 거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부채를 지워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만들려는 악질적인 채권자의 수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조종 기술들은 그들이 의도했든 무의식적으로 습득했든 간에 당신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에너지를 고갈시켜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하고도 끈적거리는 거미줄의 실체를 확인했으니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 명료하지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결단을 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바로 단호한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허용하지만 이 선을 넘으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선을 넘으려 할 때마다 주저없이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조종하려 든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자면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하고 용인하는 딱 그 한계선까지만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심리 게임에 말려들지 않고 단단하게 중심을 잡는 순간 그들의 조종은 힘을 잃고 허공으로 흩어질 것이며 당신의 감정과 시간 그리고 인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고 현실을 왜곡하며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마음의 방에서 영구히 추방하고 그 빈자리를 당신 자신을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지혜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